안녕하세요. IDSL 연구실 학부연구생 이하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한 논문은 리사 Layer-Wise Impedance Sampling for Memory Efficient Large Language Model Fine-Tuning입니다. 본 논문은 24년도 뉴립스에 퍼블리시드 되었으며 사이테이션 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34입니다. 복부차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백그라운드, 모티베이션, 그리고 주요 컨트리뷰션에 대해 이야기한 후 논문에서 제안한 리사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챗GPT와 같은 LLM은 대규모 라벨드 데이터를 이용해 프리트레이닝을 한 후 라벨드 데이터를 이용해 파인튜닝의 다양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LLM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증가시키면서 학습 중 필요한 GPU 메모리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드웨어 자원이 부족한 65빌리언 이상의 대형 모델의 풀 파라미터 파인튜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가 아닌 일부 파라미터만 파인튜닝하는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튜닝 기법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일명 로라는 현재 LLM 파인튜닝에서 널리 사용되는 PEFT 기법으로 로우 랭크 매트릭스를 활용해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수를 줄여 연산 및 메모리 비용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복잡한 태스크나 대규모 모델에서는 풀 파라미터 파인튜닝보다 성능이 낮다는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로라는 효율적인 파라미터 학습을 가능하게 하지만 복잡한 작업이나 대규모 모델에서는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한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로라의 학습 중 파라미터 업데이트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모델에서 각 레이어의 민 웨이트 놈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민 웨이트 놈이란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각 레이어의 웨이터를 엘트놈으로 측정해서 평균을 낸 값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값이 클수록 웨이트가 초기 값에서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났다고 간주했습니다. 로라에서 사용하는 로우 랭크 매트릭스 A와 B는 각각 가우시안 분포 0으로 초기화되는데 웨이트 놈이 크다는 것은 각 웨이트가 처음에서 초기 값 대비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2는 GPT-2 모델에서 로라와 풀 파라미터 파인튜닝 했을 때 레이어 와이즈 민 웨이트 놈을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상대적으로 균등한 웨이트 놈을 가지고 있는 풀 파라미터 파인튜닝과 다르게 로라에서는 특정 웨이트 놈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로라와 풀 파라미터 파인튜닝의 업데이트 집중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로라에서는 각 레이어에 레이저 와이즈 임플턴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라의 웨이트 놈 분포를 관찰한 결과 다양한 모델에서의 로라의 레이어별 웨이트 놈이 특정 레이어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LLM 학습에서 각 레이어의 임플턴스가 상이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를 이용해 레이어 와이즈 임플턴스 샘플드 아담 W, 리사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로라의 웨이트 놈 분포를 기반으로 임플턴스에 따라 레이어를 샘플링해서 선택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낮은 메모리 비용으로도 대형 LLM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모델에서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로라와 풀 파라미터 파인튜닝보다 좋은 메모리 효율성을 보였으며 MT 벤치마크와 GSM8K, PubMedQA에서의 보다 로라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리사는 로라와 비교해서 라이팅, 휴머니티스, 스템 등 메모라이제이션 중심 태스크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프로포즈드 메소드입니다. 로라에서 웨이트 놈 분포가 편향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각 레이어의 임플턴스를 토대로 한 임플턴스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레이어의 임플턴스는 펄 파라미터 파인튜닝 시의 웨이트 놈 대비 로라에서의 웨이트 놈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임플턴스에 따라 트레이닝을 진행하려면 레이어별로 임플턴스에 따른 러닝 레이트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는 구현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식2의 오른쪽처럼 레이어마다 모두 동일한 글로벌 러닝 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각 레이어의 임플턴스에 따라 레이어를 샘플링해서 파인튜닝을 진행하고 샘플링 되지 않은 레이어들은 프리즈 시킵니다. 그 결과 기대값 효과로 평균적인 효과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사에서 레이어 임플턴스 샘플링을 구현하기 위해 각 레이어의 샘플링 확률인 PEL을 식 3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로라에서 웨이트 놈이 컸던 인베딩 레이어나 헤드 레이어를 제외한 중간 레이어의 웨이트 놈이 서로 비슷하거나 거의 작기 때문에
인베딩 레이어와 이제 헤드 레이어는 1.0의 확률로 항상 샘플링을 하고, 중간 레이어는 전체 레이어 개수분의 감마의 비율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감마는 중간 레이어에 샘플링되는 레이어의 기대 개수로 리사의 하이퍼 파라미터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사에서의 임플턴스 샘플링을 통해 실제 리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N은 전체 레이어의 개수, T는 총 학습 반복 횟수입니다. K와 감마는 리사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샘플링 주기와 중간 레이어에서 샘플링되는 기대 개수를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에 따르면 샘플링 주기인 K 스텝 단위로 0부터 T까지 반복하게 되며, 인베딩 레이어와 헤드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를 모두 프리즈 시키고, 감마 개수만큼 중간 레이어 개수에서 샘플링을 해 언프리즈 시킵니다. 이를 통해 선택된 레이어로서 사용 메모리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택한 레이어들로 ADAMW 최적화를 K번 수행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ADAMW를 최적화를 진행한 이유입니다. 리사는 일부 레이어만 임폴턴스에 따라 샘플링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샘플링되지 않은 레이어는 프리즈 시킵니다. 이때 ADAMW의 특성으로 정규어와 그레디언트를 분리해서 적용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식4에서처럼 웨이트 디케이와 그레디언트를 섞지 않고 따로 적용해 샘플링된 레이어만 정확히 그레디언트와 L2 정규어를 적용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부 레이어만 학습하는 구조에서 ADAMW만이 프리즈 레이어에 영향 없이 유지를 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사에서는 ADAMW를 통해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타이니라마, 미스트랄 7빌리언, 라마2 7빌리언, 라마2 70빌리언 모델을 사용을 했으며, 인스트럭션 팔로잉 태스크에서는 알파카 GPT-4 데이터셋, 수학 도메인에서는 GSM8K, 의학 도메인에서는 POT-MED-QA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 파인 튜닝 하였습니다.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MT 벤치마크, GSM8K, POT-MED-QA에서의 성능을 비교했는데, 이때 비교 대상으로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갤로아라는 파인 튜닝 기법도 실험 결과에 포함이 됩니다. 갤로아는 24년도에 공개를 되어서 그레디언트를 로우 랭크로 투영해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저자들이 실험을 진행하던 당시 최신 기법으로 로라와 함께 리사와 성능을 비교하는 베이스라인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사에서의 메모리 효율성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 GPU 메모리 사용량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표 1은 여러 모델에서의 로라와 리사 그리고 풀파라미터 파인튜닝 간의 최대 GPU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모델 구조 전반에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해 가더라도 리사는 일관적으로 풀파라미터 파인튜닝과 로라와 비교해서 더 적은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특히 풀파라미터 파인튜닝과 로라에서는 학습하지 못했던 라마2 70빌리언 모델을 학습하기가 가능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림 4는 라마2 7빌리언 모델에서 GPU 메모리 코스트를 세부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리사는 어댑터라는 추가 모듈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로라보다 대비 액티베이션 메모리가 더 적은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특히 파이토치나 뎁스피드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샘플링 되지 않은 프리즈된 액티베이션을 삭제할 수 있어 풀파라미터 파인튜닝보다 더 적은 액티베이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모리 사용량 감소는 학습 속도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림 5는 학습 방별별 포워드, 백월드 타임 시간을 보여줍니다. 리사는 풀파라미터 트레이닝 대비 약 2.9배, 그리고 로라 대비 약 1.5배 빠른 속도를 기록해 메모리 효율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트럭션 팔로잉 태스크인 MT 벤치마크에서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표 2를 보시게 된다면 타이니라마에서의 갤로아 방식을 제외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평균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이니라마 같은 소형 모델에서는 리사가 사용한 임펄턴스 샘플링의 구조적 이점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형 모델에서는 레이어 수가 많아가지고 램 샘플링이 일종의 정규화처럼 작용해 드롭아웃 효과를 주어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지만, 중소형 모델에서는
기존의 이제 모델 자체가 파라미터 수도 작고 레이어 수도 작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만 학습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전체적 표현력에서 이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T 벤치마크의 이제 세부적인 분야를 봤을 때 리사 방식은 라이팅이나 스템, 휴머니티스 분야에서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보다 더 좋은 강점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사는 중요한 표현 정보를 담당하는 레이어만을 이제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서 라이팅이나 스템, 휴머니티스와 같은 정형화된 암기 기억 분야에서 강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라가 이제 대규모 모델에서 성능 저하가 나타남을 극복하기 위해서 리사에서 대규모 모델에서의 확장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형 모델인 라마2 70빌리언 모델에서의 파인 튜닝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표 3과 4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사는 로라보다 모든 태스크에서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MT 벤치마크나 펫 메디큐에서는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를 하게 되며 메모리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성능까지 확보한 기법임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이제 GSM8K나 리즈닝 같은 이제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태스크에서는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이런 분야에서는 리사와 로라의 성능 차이도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레이어를 학습하는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 방식이 추론 과정의 표현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로라는 뎁스가 깊은 학습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에서는 리사가 로라와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사가 메모라이제이션 기반 태스크인 라이팅, 스템, 휴머니티스에 강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실험에서는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이 휴머니티스에서 리사보다 더 소폭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리사가 강점을 가지는 이런 태스크에서도 모델 사이즈가 커질 경우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이 표현력 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리사는 로라보다 우수한 파인 튜닝 기법이며 일부 태스크에서는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이 우위지만 메모리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성능과 자원의 효율성의 균형을 잘 맞춘 파인 튜닝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사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이제 샘플링 주기와 K, 샘플링 레이어 개수인 이제 감마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샘플링 K가 그 모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감마를 1로 고정시킨 뒤 실험을 진행했고 감마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기 위해 K를 13으로 고정시킨 뒤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라마2 7빌리언 모델에서 알파카 GPT-4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 6과 7을 보시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K값에 따라 학습 경로는 다르지만 K가 14인 경우 가장 좋은 로스 커브를 보였으며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감마값이 클수록 성능이 더 좋고 장기적인 학습에서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K와 감마가 실제 인스트럭션 팔로잉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타이니 라마와 라마2 7빌리언 모델에서 MT 벤치마크 스코어를 활용해 성능을 평가해봤습니다. 아래 표 5를 보시게 된다면 두 모델 둘 다 K가 25분의 T일 때 가장 성능이 우수했으며 또한 감마가 2보다 8일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하게 된다면 각 모델을 학습시킬 때 샘플링 레이어 수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일정한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성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LLM 모델의 크기와 커짐에 따라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이 어려워져서 로라와 같은 PEFT 방법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로라의 레이어 민 웨이트 놈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웨이트 놈이 특정 레이어에 몰리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레이어를 임플턴스에 따라 확률적으로 샘플링하는 리사라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모델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리사는 로라 대비 낮은 메모리 사용량과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고 특히 리사는 메모라이제이션 기반 태스크에서 로라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리사가 전체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레이어만 선택적으로 학습해 그 레이어의 미스를 전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로라는
전체 파라미터를 학습할 때 이 로라는 어댑터를 주어 이제 뎁스를 깊게 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차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미테이션입니다. 결국 리서는 풀 파라미터 파인 튜닝이나 로라와 대비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를 줄였지만 결국에 학습 시에는 전체 모델을 메모리에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메모리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중간 레이어를 이제 균형할 확률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임플턴스에 따라 구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간 레이어들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 개수대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샘플링하는 방법이 최선의 샘플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